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먼저 건강에 유의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경제 또는 뭐 정치 사회적으로 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뭐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달 동안 또 많이 급락한 그런 지역도 생겼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또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럴 때가 일반 매매로 사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매로 싸게 산다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이제 아파트 이런 거 말고 또 다주택자 불편하다. 차라리 돈이 좀 있는데 꼬마 빌딩 관심 있다. 진정한 건물주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의외로 그래서 서울에서 100억 원대, 여러분 좀 금액이 크지만 나중에 이 100억 원대나 뭐 1000억 원대나 10억 원대나 1억 원대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담동에 한 1000억 원짜리 빌딩 경매 MPL 한번 다뤄봤고요. 뭐 이런 100억 원대는 뭐 많이 다뤄봤던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꼬마 빌딩, 사실 꼬마 빌딩은 어떤 것들이 좋을까 스스로가 한번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은데,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가 돈이 별로 없는데 대출을 많이 받아서 꼬마 빌딩을 사겠다. 한편으로는 타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타당할 거라면 일단 지금 내가 사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꼬마 빌딩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전제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는 것은 맞을 수 있겠다. 또 반대로 지금 100억 원대, 200억 원대 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출을 한 4.5%대에서 받아서 샀는데 실제 이 꼬마 빌딩의 임대 연수익률은 한 2%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추후에는 또 오히려 이러한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좀 뭔가 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높은데 임대 수익률이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한번 필터링의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꼬마 빌딩은 여러분 스스로가 임장 가셔가지고 한 번 또는 뭐 두 번, 몇 번 유찰되었을 때 임대 수익률,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맞을까 꼼꼼히 한번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많은 꼬마 빌딩 4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인기 많은 꼬마 빌딩 4건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꼬마 빌딩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진입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가져온 서울,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세권이냐 그리고 코너이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봐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세권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이라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면 걸어서 10분 거리 뭐 나쁘진 않은데 걸어서 5분 거리가 더 좋겠죠? 걸어서 3분 거리가 더 좋겠죠? 걸어서 30초 거리가 더더욱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물건을 사자. 그래야 매도할 때도 상당히 우월한 입장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꼬마 빌딩 경매 4건.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관심 물건 종로구 관철동의 꼬마 빌딩입니다. 관철동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또 번화가였던 종로구 관철동. 종강역 바로 옆에 있죠? 자, 이 건물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습니다. 토지가 35평, 건물의 연면적이 186평입니다. 아마 요 건물 같습니다. 거의 코너라고 보여집니다. 관심 있다면 12월 17일 날. 더불어서 감정평가 금액은 112억 원 정도. 그러면 대충 뭐 평당 한 3.5억? 예, 요 정도 가지 않나. 현장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35평. 좋은 것은 이제 일반 상업지역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몇 층이냐, 또 보존 등기는 언제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2021년 12월 19일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 것이고요. 요거보다 선순위
하나, 둘, 셋. 뒤에는 다 느리니까 무시하고 요 세 사람의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다.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꼬마 빌딩은 1호선 종강역 멀지 않죠? 사거리 코너로 보여집니다. 곧바로 여기가 종로 3가. 그래서 사거리 코너니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그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 꼭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관심 물건 송파구 문정동의 꼬마 빌딩입니다. 이 물건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근린주택 요거라고 보여지고요. 토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63평, 연면적은 452.76평. 감정가는 105만 원.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6일 날 합니다. 관심 있다면 현장 가서. 자, 이 물건 163평,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등등. 그다음에 건물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신축의 건물로 보여지는데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2023년 6월 14일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 거죠. 자, 선순위 근데 배당료 했으니까 선순위 그런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500만 원 배당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한 임차인들 현장 가서 체크하는데 주택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다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유찰됐을 때 또는 두 번 유찰됐을 때 또는 세 번 유찰됐을 때 언제가 좋을까 현장 가서 꼭 확인하기를 기대합니다.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자, 역시 이거는 8호선 장지역. 도보로 뭐 이 정도면은 한 5분 거리지 않을까요? 코너에 있는 좋은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꼭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관심 물건은 종로구 경운동의 꼬마 빌딩입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 토지 면적이 113.71 연면적 큽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99억 아직 한 번도 입찰되지 않았죠. 관심 있다면 12월 12일 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물건은 토지가 113평, 일반 상업지역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14년 12월 26일자.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12월 26일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선순위 임차인. 나머지는 전부 다 후순위 임차인인 것이니까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특별히 떠하는 임차인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물건은 3호선 안국역 그냥 초역세권 지하철역에 붙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지하철역에서 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게이트 앞 게이트 게이트 앞 게이트 앞 요런 데가 사실은 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동선 어떨까? 초역세권인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현장 가서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하고요.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4년 12월 26일자. 자, 전입신고 없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체크하자. 문제 없고, 문제 없고, 체크하자. 문제 없고, 체크하자. 문제 없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꼭 체크를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관심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의 꼬마 빌딩입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토지 156평, 연면적은 241.3평, 감정평가 금액은 253억 원. 일단 뭐 최소한 한 번 또는 두 번 유찰돼야 되겠죠? 12월 10일입니다. 네, 요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물건 156평,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뭐 이거 내가 나중에 때려 부시고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누구? 네, 건축사 찾아가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기본적으로 전부 다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배당 요구를 했냐 안 했냐 또 했다면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뭐 보증금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뭐에 비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 가서 꼭 위치를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뭐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뭐 2, 3분 거리에 위치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보다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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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네, 그런데 확정 일자도 빨리 받아서 배당 요구도 하면 좋은데 배당 요구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러면 일단 보증금을 다 떠안는다. 자, 중요한 건 보증금을 다 떠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근데 만약에 월세를 안 낸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까고 나머지만 보증금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고 나머지 특별히 문제 없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커멘트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울에 100억 원대 꼬마 빌딩 4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이런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역세권의 코너라면 더욱 좋겠다. 어쨌거나 초역세권 그리고 코너라면 정말 정말 좋겠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현장 가셔가지고 지역 분석, 물건 분석, 또 중개사무소 들러서 또 호재, 악재, 그리고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내가 나의 사업으로 쓸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 단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